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1월 9일 오늘 발표를 맡은 김수곤 위원입니다. 오늘은 시더스 피해자 연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겪으신 피해를 법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는 먼저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사기 사건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인지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 없이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보신 사안 중 일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인지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휴스템 코리리아는 고소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사를 담당하는 금융수사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 피해 규모와 법적 대응. 여러분의 피해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피해자가 약 8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 행위가 아니라 다단계 구조를 이용한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다단계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얻고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불법 금융 사기이며 사법기관이 이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3.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 이 사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방문판매법 위반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금전만 거래한 혐의입니다. 유사수신행위 금융당국에 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한 행위입니다. 4. 처분금지 조치와 피해자 보상. 현재 피해자들의 재산은 법원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몰수된 재산은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 배상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협조하셔야 합니다. 5. 신탁과 법적 탄원.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신탁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신탁은 자발적 동의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만약 동의가 강요되거나 중요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신탁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고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수사 과정을 거쳐 법원이 신탁의 유효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6. 고소장과 채권 신고 절차.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은 고소장과 파산채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를 입증하고 법적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필요한 양식과 작성 방법은 저희 피해자연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으신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